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8일이고요. 정말 중요한 뉴스, 아침 뉴스, 아침 7시에 전달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특검 팀장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반대했었다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윤석열 총장 측의 팩트 체크가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가 급속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결국에는 이준석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통령을 위한 개헌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좀 잠겼네요.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이 윤석열 없이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에는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입장이 갈렸다고 하는데 이준석과 주호영 두 사람은 다시 돌아가도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나경원 대표를 비롯한 사람들은 현 정권이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부패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준석,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꺼내도 되는 얘기죠. 내가 윤석열을 배제, 태극기 부대 출신도 막지 않겠다. 더 할 말 없죠. 그게 이준석의 상황인데요. 자, 이준석 삼촌으로 알려지고 있는 유승민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은 이준석에게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김종인 씨 있죠? 애초부터 윤석열에 큰 기대 안 했다. 입당 하든 말든. 윤석열이 내세우는 공정 시대정신 아니다. 4월 회동 취소 통보받은 뒤 냉랭해졌다고 합니다. 윤석열 측, 아이 그래 만나줄게. 야권 대선 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부터 윤석열에게 큰 기대를 했던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전개되자 이에 실망해서 사실상 지지를 철회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강조하고 있는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적용되는 가치일 뿐이지 시대정신으로 꺼내들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시간도 많이 흘렀고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라고 잘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입당을 하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고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문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별의 순간이 왔다고까지 얘기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생각이 변한 시점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측근들은 4월 재보궐선거 직후 두 사람 간의 회동이 무산된 후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애초에 4월 재보선 이후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난 다음 날인 4월 17일 윤석열 총장과 만나기로 돼 있었지만 제3자를 통해 회동 취소를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회동 약속은 제3자랑 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랑 했습니까? 딱 답이 나오죠. 거간권이 중간에 있었던 거고 그 김종인 씨만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거죠. 안타깝게 됐습니다. 닭 쫓던 개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심포도라고나 할까요? 곧이어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에 무게를 두고 야당 정치인들을 만나기 시작하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기생하는 게 아니냐라고 주변에 말하면서 날을 세워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기생충이란 얘기죠. 동시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김종인이 노골적으로 킹메이커로 나선 뒤 인사권 등을 휘두르려는 게 아니겠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양측 사이에 난기류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김종인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면서 제3지대에서 중도 지지층을 먼저 흡수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것을 놓고도 윤석열 총장 측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 김종인의 최근 발언은 입당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대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정치를 먼저 보여주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갈팡질팡일까요? 윤석열 총장이 갈팡질팡일까요? 국민의힘이 갈팡질팡일까요? 그죠?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냉기류가 이어지자 윤석열 영입론을 강조해온 나경원 전 의원, 소중한 우리 대선 주자들을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더 이상 어르신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마세요라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철우 얘기는 그냥 적당히 들으시면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정계 원로들을 다 찾아뵙고 인사드릴 것이다 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이종찬의 아들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김종인 씨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날을 세우느냐? 이제는 답이 나왔거든요. 해법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 개헌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아예 그냥 딱 치고 나왔어요. 민주당 40세 미만도 대통령 출마를 허용하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출마 자격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5세로 낮추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 따르면은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내에 개헌을 하겠다.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전용기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후 추진하라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헌법 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에서는 대통령 피선거권을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박정희 대통령이 개정한 헌법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 기준을 국회의원 피선거권인 만 25세와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게 전용기의 계획입니다. 40세 조항 손질에 착수한 것은 이른바 이준석 돌풍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1985년생 원외 정치인인 이준석이 1위로 예비경선을 통과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세대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하는데, 자,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정치인들의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또는 대통령에 의해 가능한데 2018년 문재인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을 25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바가 있다는 거죠. 진성준 당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개헌안 발의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꼭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참정권 제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결국 뭐겠습니까? 지금 원포인트 개헌, 우리 그렇게 많이 바꾸지 않아. 자, 그리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준석을 위해서 40세 이하도 당장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원포인트로 그냥 빠르게 패스트 트랙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겠습니까? 당대표가 대통령 되고 싶은데 말이죠. 간단하죠? 그래서 그동안은 자, 내각제 얘기가 나왔었죠. 이게 결국 다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이낙연이 얘기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떼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화는 그 어르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걸 사회민주주의, 자유를 지워야지 인민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의 품 안에 품을 수 있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결국 적화를 위한 개헌인데요. 차라리 잘 됐다. 이준석이랑 손잡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준석이 기분 좋아하게 40세 대통령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원포인트 개헌하면서 다른 조항도 고치면 되겠네.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과는 거리를 둬야죠. 윤석열, 국민의힘 의원 30명 모임을 가려다가 그냥 취소해버렸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윤석열 뜻과 다르게 대화가 왜곡 전달이 될 것을 우려해서 참석을 보류하겠다. 국민의힘 못 믿겠다는 겁니다. 뭐 말만 하면은 자꾸 윤석열 총장 태클 걸고 말을 자꾸 왜곡하고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입당을 미루면서 거리두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 30명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전격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 본인의 뜻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돼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참석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못 믿겠다. 당분간 입당을 보류하면서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김무성을 주축으로 하는 공부모임 열린토론 미래의 조찬 모임에 참석해서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 김무성이 껴있죠. 잘했어요. 그죠? 김무성을 만나서 뭐에 쓰겠어요. 그러니까 정진석이, 이게 딱 그림이 나오죠. 정진석 의원이 만납시다. 아이, 친구, 우리 같이 좀 해보자고. 예. 딱 했더니 뒤에 김무성이 있대. 그럼 하겠어요? 에이, 안 하죠. 딱 판단이 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정진석, 권성동, 윤희숙 의원 등과 만나면서 현직 국회의원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었는데, 자, 조찬 모임에서 만나려고 했더니 김무성이 딱 있다는 거야? 안 만나죠. 예. 국민의힘 관계자, 최근 자신과 나눈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왜곡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모임 참석을 보류한 것으로 안다. 윤석열 총장의 결심에 따라 전격 참석할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겠냐.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져야 김종인 씨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김무성이 지금 김종인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정진석은 또 김무성을 또 끌어들인 거죠. 아니, 좀 레파토리들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자, 김무성 빼고 김종인 빼면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직접 하세요. 왜 자꾸 뭐만 하면 김무성, 뭐만 하면 김종인. 이제는 좀 지겹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현역 의원 3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에 참석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내에도 원내에도 윤석열계가 태동의 꿈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방송 시작하면서 목이 확 잠기네요. 제가 그런 일이 원래 없는데. 자,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자, 이제 일정이 좀 바뀌고 있죠. 백신 접종을 받고 공보팀 출범은 다음 주로 미룬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뭔가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메시지가 왜곡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보팀 바로 출범을 시키지 않고 다시 재정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이철우 교수가 윤석열 총장이 이제 곧 공보를 담당할 사람을 정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죠. 이번 주는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출범이 어렵고 그 다음 주 정도가 되면 기자들이 좀 편해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 일정은 코로나 백신 맞는 거고요. 60년생이기 때문에 만 61세로 만 60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입니다. 다만 접종 시기 및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접종 대상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다고 하는데요. 접종을 완료한 뒤에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목대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분 들어오셨으니까 충분합니다. 자, 윤석열, 박근혜 구속수사 반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박근혜 대통령 유세 현장을 찾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부친인 윤기준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찾았었고요. 평소 주변에 나는 원래 보수주의자라고 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인문학 작가인 천준 씨는 다음 주에 출간하는 별의 순간은 오는가 윤석열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책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하는데요.
천 씨는 윤석열 현상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논문 작업을 하다가 윤석열 총장 개인의 삶에 대한 탐구로 주제를 전환했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변 인물을 두루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책이 4권이나 윤석열 총장을 다룬 책들이 출간이 됐지만은 윤석열 총장과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교감이 있었던 책은 이 책이 천준 씨의 별의 순간은 오는가라는 책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뭐 이렇게 저렇게 윤석열 총장 취재했다고 얘기했지만 본인한테 취재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번 책이 처음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팩트체크를 받았다는 겁니다. 천 작가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길 기대하며 쓴 책은 아니다. 그 윤석열 총장에게 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상한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작가 취재 과정 중 저서의 존재를 알았고 제3자적 시각으로 다루려 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팩트 확인을 거친 최초의 책이라고 했으니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반영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윤석열 총장은 2017년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으로 있을 당시 불구속을 핵심 기조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차기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법적으로 다퉈야 될 사안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천 작가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말 특검 수사가 검찰로 이관됐고, 그죠? 특검이 더 이상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죠. 검찰로 이관이 됐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까지 이뤄지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 진행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주도한 본류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었지 윤석열 총장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를 해도 불구속으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진도 이제 공개가 됐어요. 윤기중 교수 아버지와 윤석열 총장 어린 시절 사진이네요. 윤석열 총장은 노무현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신속한 수사를 하되 전직 대통령이니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을 했었다고 합니다. 최근 보수주의자 윤석열의 면모도 조명했는데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총장은 아버지와 함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신촌 유세 현장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천 씨는 윤석열 총장 집안 사람들 중 상당수가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고 윤석열 총장 본인도 나는 원래 보수주의자라고 여러 차례 주변에 말해왔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이후 좌천됐을 때 야권에서는 정치 입문 제안이 끊이지 않았는데, 민주당 얘기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대철 전 의원 등을 통해서 출마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 저는 괜찮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비춰질 것 아니냐.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서겠다고 거절했고요. 양정철이 영입제의를 했을 때도 검사장 한번 해야 됩니다 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고사한 거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올해 초 야권 인사와의 면회에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모두 인물이 아니다. 딱 한 사람만 보이는데 당신 눈에는 왜 그게 안 보이냐 하면서 최경환 의원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윤석열 총장을 딱 호명했다고 합니다. 본인을 감옥에 보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니다. 인물은 윤석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경제기획원 근무 당시에 윤기중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모신 적이 있고, 윤 교수는 최 전 부총리가 연세대 상경대에 재학할 당시에 은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러면 왜 그동안 얘기를 안 했냐? 간단하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내가 회사에다가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장이 받아주지를 않아 하면서 사장 욕하고 다니는 게 조직을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고 일반 민간 회사가 아니잖아요. 검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그죠? 검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결정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더 믿음직합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이 회사에서 결정난 상황 갖고 아이 나는 그때 반대했어요 하고 주변에 그 회사 내부도 아니고 바깥에다가 알리면서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는 거야 하는 사람이 옳습니까? 아니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 불구속 수사를 건의했지만 그거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래 그게 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니까 회사 전체에서 결정을 했다는데 그냥 그때는 따르고 지나고 나서도 세상이 바뀌어도 다물고 대신 그 역할 그냥 소명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하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본인의 역할이 바뀌었을 때 본인의 역할에 맞는 일을 하고 그게 더 믿음직합니까? 간단하잖아요. 근데 자 김수남이 당시에 구속을 주도했다라는 증거들은 당시 기사에도 나오고 있어요. 당시 기사에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3월 27일 2017년 3월 27일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누구였죠? 김수남이었죠. 그리고 자 초강경 수사 누가 주도했다고 얘기했습니까? 2016년에 이미 김수남이 주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수남은 왜 무리수를 두면서 저렇게 주도를 했을까요? 김수남은 자 MB 시절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정권 수사를 막았다라는 그 언론의 보도들이 엄청 나왔던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경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래서 막판엔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 잘했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칭찬을 받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수남은 180도 다른 거죠. 윤석열 총장은 그냥 원칙대로 계속 갑니다. 정권이 어느 정권이든 그냥 가요. 김수남은 대세를 보고 본인의 입장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김수남을 저격을 안 했냐? 자, 일단 윤석열 총장이랑 김수남은 그러니까 사실 김수남이 우병우랑 절친이지 않습니까? 우병우랑 절친이고 우병우 민정수석이랑 절친이고 그래가지고 우병우 사건을 덮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알려줘줬죠. 지금 대세가 바뀌었으니 그냥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켜라. 그 뭐 김수남이 구속시킨 거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그죠? 근데 왜 황당하게 이렇게 했을까요? 대세가 바뀌었다는 건 누구에게서 들었을까요? 자, 일단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친구지만 친구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본인은 대전고검에서 평검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김수남은 검찰총장하고 있잖아요. 서울법대 동기지만은 사실 말을 섞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사석에서도 참 만나면은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뭐 입을 다물어줬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김수남의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누굴까요? 그 친했던 친구가 JTBC의 썰전에 나와가지고 나 김수남 대학교 다닐 때 친했고 같이 카드 치던 사이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시민입니다. 저는 대충 그림이 나와요. 그 뒤에서 암약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전달하고 자 내가 너 살려줄게. 예전에 조국 때도 시나리오 얘기를 꺼냈던 사람 있잖아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한테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게 유시민인데요. 김수남 친구가 유시민이에요. 카드 치고 놀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이티라는 카드를 쳤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이 왜 한동훈한테 그 난리를 쳤겠습니까? 자꾸 내부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딱 저걸 움직이는 사람들이 딱 있죠? 누가 움직이는지 분별이 있으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행동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윤석열 총장이 이미 작년에 국감 때 입장을 얘기했죠. 2016년 말에 특검 파견 나갈 때도 안 나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감 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때도 이미 이 보도 드렸어요. 제가 시험이 늦게 돼서 다른 동기보다 나이도 있고 심지어 친구가 검찰총장이었죠. 검사 생활을 하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다 보니 이 자리에 왔다. 자, 안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특검 파견. 요게 지금 그 기사들이 쪼개져서 그런데 원래 이렇게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특검이 끝나면 대전고검에 잠시 복귀하고 검사를 그만두려 했다.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왔다. 그냥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 살아왔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든다. 이게 소회인데 자 그만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인 겁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임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녹을 먹는 검사예요. 검사의 역할은 수사하는 겁니다. 하기 싫었어요. 수사하려니까 했어요. 근데 일단 맡으면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거는 봐도 이거 구속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검찰총장이 본인의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구속시켜 해버렸어요. 검찰총장이 구속하라고 시켰어요. 지금 우리 다 아시잖아요. 검찰총장이 마지막에 구속시켜 라고 드라이브를 걸어주지 않으면은 이광철도 기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광철 기소마저 안개 속으로. 자, 밑에 있는 검사들이 구속시켜야 됩니다. 안 됩니다. 100번 얘기해봤자 검찰총장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건은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김수남이 본인이 과거에 했었던 일 때문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구속을 시켜라라고 드라이브를 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자 유시민 결국에는 유시민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재판 승부처 사과문 속에 있다. 한동훈이 유시민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유시민을 잡아야 그 큰 그림이 밝혀지는 겁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22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유시민 재판의 쟁점은 발언 대상이 누구인지와 의혹 입증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될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 하는데요. 유시민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는 겁니다. 유시민은 당시 프로그램에서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한동훈 검사장에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습니다. 계좌 사찰 의혹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시민의 당시 발언을 뜯어보면 한동훈 검사장 개인이 아닌 대검 반부패 강력부라는 검찰 조직에 대한 의혹 제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꼼수 쓴 거죠. 그래서 사과문에도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점도 눈에 띈다는 겁니다. 유시민은 당시 사과문에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을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라면서 사과 대상으로 한동훈 검사장이란 특정 인물이 아닌 검찰 전체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인지 아니면 검찰이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것인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검찰 조직이라고 사람 개인이 아니라 조직으로 인정되면 유시민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면죄부를 준다는 겁니다. 미국 산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서 정운천 장관, 지금 국회의원이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 수첩 제작진에 대해서 무죄가 2011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허위 보도지만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라는 공공성, 사회성을 지닌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검찰을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 개인을 비방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유시민 잡아야 돼요. 그동안 유시민이 어떻게 암약했는지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최성애, 그리고 김수남도 만약에 유시민이 암약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유시민 본인이 얘기했어요. 옛날에 친했다고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자, 지금 민주당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북한만 바라보기 위해서 막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가 딱 나오죠. 개헌, 구속, 그리고 채널A 한동훈 사건 유시민, 그리고 민주당의 막말도 나왔죠. 민주당 전 부대변인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 최원일 함장 명예훼손이자 모욕이다.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방송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최원일 함장이 부하를 수장시켜놓고 자신은 승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법무법인 파랑의 대표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채널A에 출연해서 최원일 함장은 예비역 대령인데 승진했다. 왜냐하면 그때 생때 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놓고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패널들이 위험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지하자 아니요, 함장이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자기는 살아남았잖아요. 자, 다른 출연자가 본인이 수장시킨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하자 아니죠. 그때 작전 중이었어요. 심지어 한미연합훈련 작전 중이었는데 자기가 폭침당했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지휘관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장이란 표현을 쓴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원일 함장, 4.6 용사들을 내가 수장시켰다는데 정말 그렇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백령도 위령탑에 갈 수 있겠느냐. 명백한 명예훼손과 모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당론인지 내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할 것이다. 지금은 백령도에 천안함 용사 위령탑을 방문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찾아가서 송영길에게 직접 물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최원일 함장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살 사람은 살아야죠 라고 강제로 끌어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대령 진급했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명예 진급이라고 해서 그만둘 때 진급시켜주고 그만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조상호 전 부대변인 하나도 팩트 체크가 되지 않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격침당한 걸 몰랐던 것도 죄다라고요? 아니, 이지스 할아버지가 와도요, 잠수함이 어뢰 쏘면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잠 초계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제기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그리고 개헌, 저는 이게 제일 충격적이에요. 개헌 원포인트 개헌. 자,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40세 미만도 대통령 출마 허용하자. 이러면은 개헌이 합의가 될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든 다른 40대 이하가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안 만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만나서 뭐에 쓰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입을 다물었던 거는 그런 겁니다. 검사로서는 수사를 했고 내가 비록 박근혜 대통령 구속수사 반대했지만 검찰총장이 구속하라고 했는데 이거 조직인데 검사 동일체 원칙이 또 있고 뭐 지금은 법적으로는 없다고 하지만은 그냥 수사를 한 거예요. 그 역할이니까, 시키니까. 그리고 본인은 반대했지만 김수남이 이미 특검에서 수사권을 가져갔어요. 검찰로. 왜? 대세가 흐트러졌으니까. 근데 김수남, 윤석열 총장이랑 대학 동기고 친구기도 하지만은 검찰총장이고 평검사고 사이가 좋겠어요? 얘기 꺼내 서로 말을 섞기도 힘든 사이죠. 반면에 김수남이 친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시민이라니까요. 지금까지 김수남의
존재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왜 처음에는 잘했었는데 나중에는 배신했을까? 아니죠.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자, 조국 수사팀 무덤이 된 연수원에 조국의 시간 현수막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조롱을 하는 거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지휘했거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이 지난 4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줄줄이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이번 인사가 조국의 복수라도 되는 듯 연수원 두 곳 앞에는 조국의 지지자들이 내건 조국의 시간 현수막이 걸렸다는 겁니다. 윤석열 측근, 조국, 낙인 찍히면 줄줄이 연수원 행. 검찰 인사로 법무 검찰 공무원 교육기관인 충북진천의 법무연수원과 법관연수기관인 고양시의 사법연수원은 윤석열 총장과 가깝거나 조국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들의 집합소가 됐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사퇴 후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노무현 정부 특별감찰반장 출신으로 서울 동부지검장, 추미애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좌천 인사를 당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한 발만 물러나달라고 소신 발언을 하고 윤석열 총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으로서 이성윤 기소를 승인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불리하게 작용을 했죠. 근데 재밌는 게 있죠. 마지막에 이광철 기소, 그 다음에 최이봉 기소, 백운규 기소 결재를 안 했습니다. 결재를 안 했어요. 혹시 자리를 보존하고 김호수가 나보다 4기 위니까 언젠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다가 좌천됐습니다. 조남관 총장 대행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는 별로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이 막판에 잘못한 거예요. 어차피 저자들은 한 번 배신했던 사람은 자기들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 자기들 한 번 배신했던 사람들은 가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남관 총장 대행은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자, 윤석열 총장 아래서 2019년 하반기 대검 차장이던 검찰 내 2인자 역할을 했던 강남일 대전고검장, 그리고 대검 차장을 지냈던 구본성 광주 고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강등됐습니다. 검사장급이 가는 겁니다. 심지어 위에 원장은 조남관을 앉혔습니다. 그야말로 굴욕을 준 거죠.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를 향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판단을 제고해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었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로 꼽히며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조국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의 일선 검찰청 복귀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대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법연수원이 사법시험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냥 보수교육하는 데가 됐어요. 연수기관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법연수생들이 사실상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검사 출신은 부원장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배성범 연수원장 이미 연수원에 가 있었는데 사직을 했습니다.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의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면서 아예 사표를 냈습니다. 조국 지지자들 연수원을 찾았습니다. 조국 수호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개국본, 그리고 유튜브에는 검찰 만행 진실을 밝힌다, 조국의 시간이란 문구가 실린 현수막을 내건 사진이나 동영상이 게재되고 있는데요. 좌천된 검찰 간부들이 모여있는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은 물론이고 주변 거리나 지하철역 앞, 법무부 등에도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유튜브에도 조국의 시간이 널 잡으러 왔다, 사법연수원이라는 해시태그를 첨부한 동영상이 6시간 만에 3,0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양심,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 고맙습니다 라는 글들이 달렸다고 합니다. 감동이랍니다. 15만 부를 팔았다고 합니다. 무슨 품앗이에서 조국한테 먹고 살려고 해주는 거죠. 거기서, 근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저 책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서 저자들이
진실이라고 우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피해를 받더라도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조국은 더 웃겨요. 연수원 앞에 있는 조국 시간 현수막을 떼달라. 사람 놀리는 것 같지 않냐. 이 말이 더 싫죠. 이유를 불문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놀리는 것처럼 비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 얘기 안 했으면 놀리는 것처럼 안 보여줘요. 그냥 니네 지지자들이 정신 나간 것처럼 보여주는데 그걸 또 승리했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좌천시켰다, 승리했다, 그러니까 놀리는 거다. 아니에요. 니들이 놀린다고 정신적 타격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습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누가 나와도 이긴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냥 선거하면은 정권은 무조건 교체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가옵니다. 누가 돌아오죠? 양정철, 민주당 절박함이 없다. 정권 재창출, 비관적 요소가 많다. 대선 때 악역을 맡아야 할지 고민이다. 스스로 악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거만 되면 그 문재인의 선거를 계속 총괄을 하다가 형수 나대지 마쇼란 얘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4.7 지방선거 때는 역할을 하지 못했던 양정철이 내가 이제 악역을 해야 하나. 양정철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화 맹시, 여권의 위기 상황이다. 체인지 블라인드니스니까 변화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박원순 시민장부터 시작이 됐다. 부동산이나 한국주택토지공사 사태는 발화점에 불과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에 아마추어가 너무 많았다. 절박함이 없다. 민주당을 향해서. 냉정하게 따져보면 비관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 2017년 대선 캠프에서 브레인 역할을 맡았던 게 양정철이고요. 2017년 5월 대선 승리 직후에는 거리를 뒀었지만은 2019년 5월 민주연구원장을 맡아서 지난해 4월 15일 총선 승리를 이끌었지만 또 총선 직후에 사퇴하고 미국으로 갔었습니다. 4년간 백의종군했다. 남은 1년도 같은 원칙이냐. 공직을 맡거나 출마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대통령과 청와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해서 그랬고 나를 위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저 나를 위한다. 공성불고 공을 세웠으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아라. 공을 세웠으면 당연히 농공행사를 받아야죠. 근데 왜 공을 세우고 자꾸 도망을 가죠?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낙연 쪽이랑 친해요. 정권 출범을 사실상 기획했다는 평가다. 2016년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기 전에 당선을 확신했냐? 당선을 확신한 건 오래전이다. 그죠? 양정철의 특징. 선거는 해봐야 알잖아요? 근데 하기 전부터 알아요. 하기 전부터 결과를 압니다. 대단하죠?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 탄생을 정권 연장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권과는 이건 지들 주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뭐겠어요? 선거 당일 예측 방송을 대통령과 같이 보면서도 둘 다 별로 기쁘지 않았다. 마음이 무거웠다. 자, 선거를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개표 방송으로 선거가 이겼어요. 근데 기쁘지가 않았답니다. 이상하죠. 아니 당연히 그날은 기뻐야지. 그죠? 선거에 이긴 날에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선거 개표 방송에서 문재인 승리라고 나왔는데 기쁘지가 않았대요. 그리고 이길 줄도 다 알았대요.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시대 정신이 있는데 선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대통령은 선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정청 전체적으로 오만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힘의 근원은 대통령의 성정과 덕목 덕분이다. 세 번째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내 의사와는 무관한 얘기였다. 어떤 공직도 안 맡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말을 바꿀 이유가 없다. 김정숙 여사한테 미움을 샀다는 얘기도 있다. 자, 이거 최초로 긴급속보홍철기에서 형수 나대지 마쇼 이거 얘기했죠. 이거 왜냐면은 모 언론사 청와대 출입기자가 이거 기사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로스 체크가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저거를 갖다가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증언을 해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했어요. 근데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저쪽에서. 그래서 김정숙 여사에게 미움을 샀다는 얘기도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답변할 가치가 없는 얘기다. 답변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이가 안 좋긴 안 좋아요, 저쪽이랑. 아마추어가 많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돼요.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특정 참모로 겨냥했냐? 겨냥 못 하겠죠. 요게 중요하죠. 아마추어를 뽑은 건 결국 문재인 아니냐. 협량함이 있었다고 본다. 문재인은 살짝 까죠. 민주당 재집권, 지금으로선 예단이 어렵다. 왜? 아직 자기가 고민하는 척하고 아직 자기가 역할을 안 했으니까요. 근데 요 밑에 주장한 게 있죠. 시작은 박원순 시민장부터 시작이 됐다. 부동산이나 LH 사태는 발화점이었고 후보가 부족했거나 재보선 전략의 요인은 적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후보냐를 중요시 여기지 않죠. 구도만 보면 딱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했던 건 뭐죠? 4.7 재보궐선거 때는 양정철이 떠나 있었다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박원순 시민장으로 치렀고 오만했다. 그러니까 지는 데다가는 숟가락을 얹히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 자, 중요한 것. 이준석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여권에선 흥행 요소가 적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얘기 안 하죠. 노코멘트 합니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개헌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송영길이 이준석을 위해서 개헌을 시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민주당의 문제는 절박함이 없다. 극복하려면. 뭐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죠? 결국 뭐겠어요? 악역. 너무 길어. 자, 너무 길어. 자, 어쨌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내가 악역으로 보면 돼요. 이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 정권 재창출의 대의 때문에 악역을 해야 되나 고민이 있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양정철을 여권의 킹메이커라 부르며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이 당선된 순간부터 여한이 없어졌다. 나에게는 이제 정치적 목표와 소망이 없는 셈이다. 많은 요청을 받고 있지만 이제 선거를 치르는 일이 염두가 안 난다.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수많은 악업을 쌓게 된다. 정권 재창출 대의 하나 때문에 뭔가 악역을 해야 하나 고민이 깊다. 자, 선거를 올바르게 치르면, 그죠? 악업을 왜 쌓게 되죠? 이게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 나는 열심히 선거를 뛰었습니다. 선거 이기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양정철은 매번 기쁘지가 않고 자꾸 바깥으로 돌아요. 선거 끝나면.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도 악업을 쌓는데요. 선거 한 번 칠 때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건 이해가 가요. 머리를 짜내고 일정이 바쁘니까. 근데 왜 악업을 쌓죠? 양정철은? 악업을 쌓아요. 또다시 악역을 해야 되나 고민이 깊다. 이해찬이 이재명을 돕는다던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죠. 예. 이해찬이 누구를 돕던 거깁니다. 예. 초록은 동색이며 가재는 개편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양정철이 뭔 얘기를 해도 계속 깔죠. 나는 원래 선거 전부터 선거 결과를 알고 있어. 선거 이겼는데도 기쁘지 않아. 선거만 치르면 내가 악업을 쌓아.
자, 그래서 오늘 이런저러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핵심은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반대했었다. 다만 대전고검에서 일개 평검사로 있다가 특검에서 특검 팀장 하던 사람이 이미 특검의 수사권을 검찰이 회수해간 상황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김수남이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수남은 우병우 건 등으로 인해서 그 민주당에서 십자포화를 막고 있던 상황이고,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를 철저하게 한 걸로 칭찬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도 반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세는 못했죠. 그래도 감옥은 안 간 거죠. 자, 그래서 김수남, 근데 재밌는 게 김수남은 윤석열 총장의 친구기도 하지만 기수가 너무 차이가 나고, 한 사람은 검찰총장, 한 사람은 평검사기 때문에 말 섞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반면에 예전부터 친했던 사람이 유시민이었다는 겁니다. 유시민이 살 국리를 알려줬을 수 있죠. 지금 제가 유시민 얘기 그리고 양정철 얘기를 하는 것은 저쪽에서는 이렇듯 엄청난 그 모사꾼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이쪽에는 어떤 모사꾼들이 있을까요? 내가 만들어줄게 하시는 어르신, 김종인 어르신, 그리고 하고 등치 커가지고 뭐 하기만 하면 딱 그 자리에 앉아있는 김무성 대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되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략 딱 이해찬, 양정철, 유시민, 이철이, 이런 사람들이 저쪽의 전략가들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전략가라고 알려지는 사람들, 김종인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쪽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김무성, 또 누가 생각이 나세요? 김재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을 흔들 핵심을 찾아냈어요. 민주당이, 송영길이. 40세 이하도 대통령 나갈 수 있게 올해 안에 개헌하겠다. 윤석열 총장, 국민의힘 의원들 안 만나겠다. 거리 두겠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윤석열 할아버지가 와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으로 가치를 중심에 두겠다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언제나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직자나 오피니언 리더나 정치인 중에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윤석열 총장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의 총사령관은 언제나 수십 년 동안 얘기해오고 계시지만은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윤석열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을 8.15 때 정리하는 것은 윤석열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혁명으로 문재인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상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사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99%가 반대해요. 근데 문제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주사파들이 스며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신영복의 글자체가 그 국정원에 박혀버리게 됩니다. 국정원이 신영복 같은 사람을 잡아야 될 텐데 오히려 신영복 같은 사람을 추앙하는 세대가 된 겁니다. 시대가 된 겁니다. 정상화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돼야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제는 저 리더, 엄청나게 센 리더가 뭐든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동안 오해를 갖고 있으셨던 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요즘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시청자 활동을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쭉 지나가고 나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많이 관심 부탁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990원으로 긴급속 보험철기 좌고우면 하지 않고 열심히 방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서울인지 대전인지 대구인지 부산인지 광주인지 또 인천인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그냥 다 얘기할까요?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대한민국 전역, 그리고 해외, 북미인지, 남미인지, 아프리카인지, 유럽인지, 아시아인지 댓글 올려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면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